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효신입니다. 상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과 중에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과는 산부인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하고 제 산모를 보게 된 이후에 깨달았는데 더 의미 있는 순간은 분만이 끝난 후에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는 한 환자의 임신 진단부터 분만까지 10개월가량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난임 산모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담겨 있죠. 그동안의 수많은 단계의 고민과 고비들을 함께 잘 이겨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인사를 합니다. 잘 버텨준 산모와 아기에게 감사한 마음과 보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 두 명에게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면 2배의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람이 아주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진단받은 후에는 보통 어떤 스케줄로 검사를 받게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쭉 말씀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스케줄이나 검사는 주치의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마다 기저질환 같은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고 오늘은 일반적인 가장 보통의 스케줄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보통은 정해진 월경일에 월경이 없을 경우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고 양성이 나와서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임신 주수는 이전 달 월경의 시작일로부터 몇 주인지로 계산합니다. 즉 4주 전에 마지막 월경이 시작했다면 오늘은 임신 4주쯤이 될 겁니다. 보통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주수가 임신 5주쯤이기 때문에 소변검사에서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오시면 아기집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1,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초음파로 추적 검사를 합니다. 아기집이 관찰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임신 지원금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6주에서 7주쯤에는 보통은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더 늦은 주수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 심장 박동이 확인되면 임신 초기 검사를 시행합니다. 임신 초기 검사는 기본적인 피검사와 바이러스 항체 검사, 질염균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초기에는 보통은 2주 간격으로 외래에 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태아 크기에 따라 임신 예정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주에서 14주 사이에 1차 산전기형아 검사를 시행합니다. 산전기형아 검사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피검사와 니프티라고 하는 피검사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가지 다 확진 검사는 아니고 저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를 알려주는 선별검사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형아 검사는 혈액에서 몇 가지 성분의 수치를 가지고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증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기형아 검사는 보통 11주에서 14주 사이 1차 검사, 15주에서 20주 사이 2차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니프티라는 검사는 비침습적 산전기형아 검사라고도 하고 10주에서 23주 사이에 한 번 시행하면 되는 피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엄마의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 DNA를 분석하여 다운, 에드워드, 파타우 등의 염색체 이상뿐만 아니라 성염색체 개수 이상, 미세결실, 미세중복과 같은 염색체 이상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알 수 있고 전통적 방식의 기형아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니프티도 여전히 선별검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선별검사를 시행했든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오면 확진검사인 육모막 검사나 양수검사를 시행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육모막 검사는 11주에서 13주 사이에 시행할 수 있고 태반 조직을 채취하여 염색체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양수 검사는 보통 15주에서 20주 정도에 시행하고 양수에서 태아 염색체를 채취하여 염색체 분석을 할 수 있고
감염이나 신경관 결손증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번외의 이야기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32주 이전에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이제 성별을 알려주는 게 합법화되었습니다. 니프티 검사가 태아 염색체를 분석하는 검사라서 성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니프티 검사 시 성별 확인을 신청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주 즈음에 정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밀 초음파는 태아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기관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구조적 기형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자세히 보는 검사입니다. 정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 뇌나 심장에 대한 정밀 초음파 검사, 태아 MRI 혹은 양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정밀 초음파 보는 날에 질 초음파로 경부 길이를 측정합니다. 경부 길이란 자궁 문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상보다 짧아져 있거나 벌어져 있을 경우에 환자에 따라서 경부를 묶어주는 맥도날드 수술이나 질정제 사용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보다 많은 산모분들이 걱정하시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24주에서 28주 사이에 하게 됩니다. 대부분 2단계 접근법이라고 해서 먼저 50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하고 여기서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100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이제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게 됩니다. 50g 임당 검사는 금식 없이 평소대로 와서 하시면 되고 50g 포도당을 섭취하고 1시간 후의 혈당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여기서 130이나 140을 넘으면 흔히 재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같은 검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날에 이번에는 금식을 8시간 이상 하고 와서 100g 경구 당부화 검사를 해야 합니다. 50g 임당 검사를 앞둔 산모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당 검사 며칠 전에만 갑자기 식단 관리를 하신다든지 금식을 하고 오신다든지 하는 게 이 순간에 점수를 잘 받으면 끝나는 시험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당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오히려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산모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와 엄마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8주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외래를 방문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통과했더라도 이제부터는 임신성 고혈압이나 자궁경부 무력증,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같은 이제 무서운 후기 합병증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산모분들을 걱정시키고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밑이 빠질 것 같다거나 분비물이 물처럼 흐르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을 때 괜찮겠지 뭐 하지 마시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거나 진료 볼 때 주치의에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주쯤 되면 태동검사라고 알고 계시는 NST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에서는 산모의 자궁 수축도 알 수 있지만 태아의 심장 박동 변화를 통해서 혹시 태아가 스트레스 상황인지 여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34주 이후에는 환자의 컨디션이나 분만 방법에 따라 제왕절개를 할지 자연분만을 할지 대부분 결정이 되고 분만 한 달 전쯤에 막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막달 검사에는 혈액 검사와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촬영 등이 포함되고 수술이나 분만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산모의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자연분만 산모의 경우에는 분만 시에 신생아에 감염되어서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군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균 검사도 시행합니다. 36주 이후부터는 분만 전까지 매주 외래를 보면서 초음파 검사, 태동 검사, 내진 등 산모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며 아기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이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쭉 듣기만 해도 숨이 찰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물론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알아서 잘 크고 때 되면 나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임신의 경우에도 이런 많은 단계들을 무사히 넘어와서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신이든
잘 버텨준 엄마와 아기에게 매번 대견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여정의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과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치의와 함께 아름다운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